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안찬일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잘하는 안찬일 형님이죠. 예? 요즘에 또 계속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 변방대하고 또 국경 경비대 사이에 폭풍군단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불놀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총놀이를. 총폭탄 소리를 좋아하나? 예? 애들처럼 전쟁놀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한 서너 번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을 한 게 안찬일이가. 제가 그때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예? 제 패친 중에 변방대에서 복무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패친 중에 중국 변방대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장백에서 복무했는데 그 장백에 아직도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는 자주 북중 국경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북중 국경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페이북에 올립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고 놀라죠. 안찬일이 그거 보고. 예? 안찬일이 가서 댓글도 달더라고요. 예? 사기치고 있다고. 방금 내가 알아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데. 안찬일이 말에 의하면 한 열흘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보름 전 되겠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당제 8차 대회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당제 8차 대회를 앞두고 국경에서 총소리를 낸다고요? 그리고 북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죠. 북은 현재 와서 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북은 중국과 합니다. 교육을. 예? 그런 거죠. 다른 나라들은 경제제재 때문에 접어 안 두니까 중국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 중국하고 싸우자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나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북은 최고사령관이 명령기라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런 군사기율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이 국경에서 총을 쏘지 마시오. 이렇게 지시를 떨구면 총을 안 쏘는 겁니다. 간혹 가다 오바라는 애들이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성격 급한 애들이 또 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 변방부대에서 복무했던 그 친구가 중국에 다 알아봤거든요. 예?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예? 총격전 벌어진 일이 없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변방부대 전반에 모든 부대들이 쫙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국경도 갔거든요. 그런 전강이 생기면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니까 경기근무 강화하라. 이렇게 총 쏘지 마라. 이렇게. 근데 말도 안 되게 마약 밀수하러 들어간 중국인 2명이 들어갔는데 국경경비대가 마약을 들고 나와서 중국인한테 넘겨주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 마약이 정말 이거 중국 사람이 그 안으로 밀수하러 들어간 게 마약 밀수하러 들어갔다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만약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어떤 그 방송을 했냐면 김정은의 금괴를 훔친 강큰 노동당의 금꼬지기 이랬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방송 내용이 황해북도당 39호실에 있는 그 간부가 예? 아래에서 올라오는 금이죠. 위아버리에서 모은 금강 이런 데서 올라온 금을 빼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김정은 총비서죠. 김정은 총비서의 이게 예? 금기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지금 훔쳐서 그걸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그것도 또 망치로 두드렸대 또.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 초상화 뒤에다가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도 들쩍났다고? 웃기는 주장이죠. 이거는 북쪽의 외화벌이 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안찬들이 42년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주머니에다 누룽지 그 부스러기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모르는 거죠. 몰라서 이런 방송하는 겁니다. 북에서 금강에서 나오는 그 금은, 금강에서 나오는 거에, 그거는 어떻게 가냐면, 대체로 성강장이 없거든요. 금강 옆에. 금강들이 다 작습니다. 작으니까 성강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금강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큰 금강이 아니고는 성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정광을 그대로, 그러니까 분석까지 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배에 싣고, 그렇지 않으면 열차에 싣고, 자동차에 실어서 재련소까지 정강차로 갑니다. 정강차로. 정강으로 간다는데요. 재련소로. 재련소에서 성강, 그 성강장도 설치해놓고 성강을 해서 거기서 금을 뽑아서 재련을 하죠. 재련을 해서 그게 국가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9호실이라고 해서 금덩어리를 그대로 가져다 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갔죠. 당중앙위원회 39호실이면 당중앙위원회 39호실에서 금덩어리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는 국가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39호실 계좌에 금이 몇 톤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기입되는 겁니다. 39호실 금고에 금이 몇 톤. 어느 금강 금고에 금이 얼마. 예? 무슨 어느 봉사지도 총국에 얼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돈이 얼마, 금이 얼마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북쪽의 은행은 무상경비를 씁니다. 무상경비. 무상보위대가 있단 말이에요. 군에 있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무상보위대가 지킵니다. 총 들고. 진짜 실탄 다 입고 지킨다는데요. 북쪽은.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우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예? 그다음에 그 이런데 광산, 탄광 이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 해마다 우리가 그 우리서부터 그걸 받거든요. 위화벌이 계획을 받습니다. 우리가 위화벌이 계획을 받게 되면 당원들이 받는 거죠. 당조직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위화벌이 계획이 당원들한테 그 당원들 1인당 금 얼마 몇 그램 0. 몇 그램 이렇게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내가 다 이렇게 금캐러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한 개 몇 명 떼내죠. 한 서너 명 떼내서 그럼 너네는 올해 금캐러 너네 갔다 오라. 여름에 우리 공장에서 시간을 몇 달 줄 거니까 금캐러 갔다 오라. 그렇게 하면 그 당원들 한 3명, 대체로 우리 공장 같은 게 3명 보냈거든요. 3명 한 대 시간을 줘서 2달 정도 시간을 줘서 보냅니다. 그럼 그 친구들 가서 금캐서 공장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공장에 가지고 와서 그걸 나머지 가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에다 대체로 팔거든요. 중앙은행에 파는 게 제일 비쌉니다. 내부에서 파는 것보다 보면. 그러니까 은행에다 팔지 않으면 어쨌든 그 금을 주고 군중위원 같은 데 수매하고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그 수매한 거 가지고 돼지도 사고 술도 싸서 그래서 공장 또 친구들이 모여서 또 먹는 거죠. 거기에 또 갔던 친구들도 직접 가서 금 캐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도 쟤네 몫도 용채도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로 사금 같은 거거든요. 사금. 석금 같은 경우에는 다 광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다 곧장 다 저기로 갑니다. 재련소로 다. 천마군 같은데 그리고 운산군 같은데 이런 데는 금강이 다 크거든요. 운산군 북진 노동자구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금강이 완전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성강장이 다 있는 거죠. 그런 데서는 금을 선별해서 금만 선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강 선별할 때는 금, 은, 동 다 이렇게 선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저기서 재련소로 보내죠. 재련소로 보내면 재련소에서 재련을 해서 은행에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다 캐는 거니까 사금은 양이 적죠. 몇 그램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장 같은데 한 해 1년에 떨어지는 위화벌이 계획이 그래서 한 2g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금을 2g을 가져왔잖아요.
가져오게 되면 그 금을 우리는 어디다 바치는가 하면 39실에 바치는 게 아니라는데요. 우리는 그 금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중위야 사업소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군중위야 사업소에 갖다 바치면 군중위야 사업소에서 오늘 그 금을 딱 사금을 그 계량해 가지고 서류에 작성을 하죠. 몇 월 며칠일 어느 공장에서 금 몇 킬로, 사금 몇 킬로, 순도 얼마짜리, 예? 순도 얼마짜리 사금 몇 그램을 받았다 하고 장부에 적습니다. 적고 전표를 떼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 전표를 가지고 군당에 가서 39실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39실에는 그 전표에 있는 그 수량대로 다 기입하는 거죠. 그러면 군중위하에서 그걸 이제 사금을, 군에 들어온 사금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 갖다 바치고, 은행에서 전표를 만들어서 거기 그 군중위하하고 그 다음에 군당 39실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화벌이 계획을 수행했다는 걸 그렇게 보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39실에는 뭐가 있냐? 39실에는 장부에 글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장부에. 계획을 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거죠. 예? 무산건재공장 당위원회가 거기 당위원회에 속해 있는 당원들이 위화벌이 계획을 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 장부로 따지는 겁니다. 그 장부가 중앙에 보고되고 중앙당 39실이 보고가 되면 그 장부하고 은행에 집계되는 금하고 이 수량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39실 간부들이 금을 받아서 그것도 망치로 두드린다는 거다. 나 이 안찬이 처음 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금이 무르니까 망치로 두드린다는 게 했죠. 망치로 두드려서 조상한 뒤에다 감췄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것, 예? 앞으로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안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그리고 이제 39실 그 간부가 금을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초상화대에다 감췄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북한 내부 실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데 참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